요 시 여러분 다 배워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리를 한번 다시 하는 의미에서 간략한 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시는 뭐 되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것으로서의 껍데기, 거부하고 극복해. 그다음 우리가 소중히 추구해야 될 것으로서의 알맹이 이렇게 되어 있고. 이제 1년에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4월이라는 게 특별한 설명 없이 이렇게 4월이라고 바로 지칭했던 이야기는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게 아니라 너에게도 나에게도 해당되는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그녀와 헤어졌던 뭐 그 4월이 아니고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.19 혁명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4.19 혁명에서 추구했던 정신, 거부했던 것, 독재 정치죠. 추구했던 건 바로 민주주의. 두 번째 이제 동학혁명 이야기에 나온 동학령 곰나루트의 까우승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.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동학혁명은 평등, 자주. 평등 간섭 안 받는 거니까 자주죠. 그러면 요거 껍데기는 뭡니까? 억압입니다. 불평등이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.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. 껍데기가 사라진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누드 아사들 아사네가 결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서는 결국 이것이 아사달 아사녀 외세의 간섭 독재의 억압에서 벗어난 남과 북이죠. 그 결혼을 한다는 것은 통일을 의미하는 거고요. 그 반대는 분단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사연에서 모든 껍데기는 가라.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 걸은 흙가슴만 넣고 모든 새 붙이는 가라. 흙가슴으로 상징되는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요. 평화입니다. 공존이고요. 그 다음에 새 붙이로 상징되는 차갑고 날카로운 이런 이미지, 대립과 갈등. 자,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. 지금 신동엽 시인은요. 1960년대 한반도의 현실이라는 게 남한과 북한 모두가 북은 김일성 독재, 남은 박정희 독재요.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자, 그러고 또 이 독재 정치는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국가, 미국, 일본의 인정, 지원을 받는 남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외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, 즉 이 두 개는 맞물려 있어요. 자, 이 독재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? 민주적 합의에 의한 권력의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죠.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? 외부에서 그 힘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. 신동엽 시인은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억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요인이 바로 남북 분단이라는 거죠.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외세도 한반도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남과 북의 독재 정권도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 바로 분단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요 맥락을 다시 설명하면 결국 이 남한이나 북한이 모두 독재 정권에 신음하고 시달리고 외세의 억압과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남한 내에서 이 패와 저 패가 북한 내에서 이것들과 저 집단이 대립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한반도가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남과 북이 모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요.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 만들어서 남한 내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공존하는 길이 모색이 돼야 된다.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? 바로 분단의 극복, 통일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면 이 신동엽 시인은 1960년대 분단 한국의 현실에서 제1과제가 뭐냐? 바로 분단의 극복, 즉 통일의 실현이다.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. 그게 이루어질 때 남한과 북한은 외세의 간섭,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독재 정치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민주정치를 회복해서 남과 북이
남한 내에서 여러 집단들이, 북한 내에서 여러 집단들이, 그리고 남과 북이 더 나아가서 이 동북아가, 그리고 세계적으로 평화 공존할 수 있는 길이다.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.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, 또 그런 너무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의미 뭐 이런 거 배제하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여기서 껍데기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불순한 것들, 부조리한 것들을 상징하고, 알맹이는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순수한 가치,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, 적어도 나의 관점에서 가를 해석을 한다면 철저하게 이 시가 생산된, 그리고 이 시인이 현실을 고민했던 60년대 시대 현실 속에서 이 시가 던지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된다. 그렇다면 결국 이 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흙가슴만 남고 쇠붙이는 가라는 마지막 구절에서 보듯이 결국 분단의 극복이 보다 나은 한국 사회가 되는 접견이다라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하는 시다.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이 시는 잘 알려진 시이기도 하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경희대에서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주제로 물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다음 제시문들 속에는 그 주제와 내용 속에 사람의 행동과 심성에 대한 덕목, 즉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. 그게 뭐냐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이 시를 탁면했어요. 이 시에서 과연 우리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행동하고 또 마음 먹는 것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어떤 덕목이 있다. 그게 뭐냐라고 물었어요. 이때 그거를 통일의 영혼이요.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? 조건이 달라졌죠? 문제가? 그때는 이렇게.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바람직한 거, 뭐 어떤 자세, 어떤 덕목, 행동하고 우리의 어떤 이 판단하는데, 우리의 삶에 껍데기가 무엇이고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,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시에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. 덕목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? 이거를 뭐 통일의 염원, 뭐 이거는 전혀 논제 요구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. 아시겠습니까? 처음에 제가 설명을 했죠. 시, 문학 작품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시는 함축성이 강합니다.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죠. 그때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으로 접근하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관점과 각도, 조건 이런 걸 따져서 융통성 있게 일관되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